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이 노트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까 하는데,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영상 중에서 노트 필기를 예쁘게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거야. 오늘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은 필기를 예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정리를 잘하는 법을 알려줄까 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스스로 한번 노트 정리를 해봐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노트 정리했는지 이렇게 노트 정리하는 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알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정리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차근차근히 어떻게 노트 정리하는지를 알려줄게. 일단 먼저 학생들은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 오늘 학생들이 이 단원을 공부했다고 하자. 그런데 대부분 오늘 공부한 내용을 내일 되면 대부분 다 까먹는 경우가 많아. 물론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다시 기억해서 설명해봐 라고 하면 기억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교재를 봐봐. 그러면 교재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할 때 이렇게 긴 문장 형식으로 설명을 해놔.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는 참 좋다. 하지만 정리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노트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간단화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읽었을 때 우리가 이해했던 그 부분을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오늘 이 공부를 했어. 노트 정리를 했어. 얘를 간단히 시켰어. 머릿속에 정리했어. 이 단계까지 끝났다고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얘는 여전히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게 되겠지. 이때 노트 정리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복잡하고 긴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 공부했던 것이 다시 떠오르겠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노트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야. 첫 번째, 바로 복습. 두 번째, 머릿속에 정리. 세 번째, 다시 한번 반복. 이 세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꼭 공부를 하고 나서 노트 정리를 해라라고 한다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이제부터 알려줄게. 자, 여기 선생님이 첫 번째로 노트 정리한 것을 한번 준비해봤어. 오늘 이 배운 내용이 이 부분이라고 하자. 그런데 이 부분을 학생들한테 노트 정리해봐 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정리해온다. 그런데 어떠니? 되게 복잡해 보이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무엇을 정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적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나 다른 점이 없어. 예문도 마찬가지야. 항상 영어 같은 경우는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설명을 그대로 이해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이게 어떤 말인지를 다시 한번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예문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날 배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예문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그 예문 중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노트 정리할 때 적으라고 했잖아.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적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이런 식으로 책의 내용과 노트 정리한 것이 똑같아 버리면 이걸 정리하는 의미가 없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두 번째 방법 알려줄게.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선생님이 정리한 샘플인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비교해봐. 어떤 느낌이 들어? 첫 번째는 뭔가 설명이 되는 느낌이 들지만 두 번째는 정리가 된 느낌이 든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노트 정리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야. 선생님도 이해할 수 있고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한다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뭔가 설명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기호화하는 게 되게 많아. 여기 나온 것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얘를 SVOC 이런 식으로만 정리해줘도 훨씬 간단한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리고 이 첫 번째 샘플하고 두 번째 샘플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니? 아는 것이 늘어나면 그만큼 정리할 부분은 줄어들게 돼 있어. 이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해 볼게. 사역동사 종류가 make, have, let이 있다면 처음에 정리한 것은 얘를 해석하는 방법까지 적어놨단 말이야. 하지만 두 번째 정리한 거에서는 말이지 해석은 적지 않았어. 왜 안 적었겠니? 당연히 내가 얘를 알기 때문에 적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는 게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정리가 간단해지겠지. 그리고 첫 번째 예시의 경우에 여기 봐볼까? 문법 문제가 나와 있다. 문법 문제를 다 적고 답이 이건데 답이 이거인 이유가 뭘까? 이런 걸 다 적었단 말이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지.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이걸 안다? 그러면 얘를 응용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두 번째 샘플에서는 뭐가 바뀌었지? 첫 번째 샘플에서는 말이지 이 어법이 맞는지 틀린지 골라 라고 하는 문제 자체를 적었다면 두 번째 이 샘플에서는 말이지 모든 예문에다가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적어놔가지고 얘를 더 한 단계 높여서 응용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학생들이 적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 학생들 스스로가 이렇게 알아가는 단계가 필요해. 자, 이번엔 선생님이 세 번째 샘플을 준비했어. 두 번째 샘플하고 세 번째 샘플을 또 비교해 볼까? 어떤 느낌이 들지? 이제는 얘가 더 간단해졌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아는 부분이 늘어나서 그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이 두 번째 샘플에서는 말이지 사역동사, 즉각동사, 목적어, 목적보 해가지고 이걸 다 적어서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이, 즉각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이나 ing 이렇게 적었단 말이야. 그런데 세 번째 샘플은 어떻게 됐지? 사역동사는 바로 동사 원형, 즉각동사는 바로 동사 원형이나 ing 이렇게 해가지고 방법이 살짝 달라졌다는 거야.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예문 같은 경우도 어떤 차이가 생겼냐면 예문 수가 줄었지.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은 이젠 다 없애버리고 내가 모르는 것 중에서 해석할 때는 이런 부분을 조심하세요. 문법적으로는 말이지 이게 중요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많이 간단화시켜진 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많이 준 느낌이 들지? 하지만 4단계가 남아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샘플과 네 번째 샘플을 비교해볼까? 어때? 네 번째는 엄청 많이 줄었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제는 학생들이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단계까지 오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사역동사, 즉각동사, 헬프에 설명을 해봐 라고 하면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사역동사는 말이지 make, have, let이 있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 즉각동사는 보고 듣고 느끼는 동사인데 이때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ing를 써. 헬프 같은 경우는 준사역 동사로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도부정사를 써. 그리고 해석할 때는 주어가 동사에서 목적어를 목적 보호라고 문법적으로는 말이지 여기에 동사 원형을 써야 하지만 동사 원형을 쓸지 투부정을 쓸지 물어볼 수 있어. 이 정도까지 설명이 가능하다면 말 그대로 완전히 간단하게 너희가 이렇게 정리해놔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문법도 어떤 문제 나오고 해석도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 돼버리면 사실상 문법을 거의 마스터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1, 2, 3, 4단계로 노트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2단계 방식이야. 기본 문법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거에 대한 예문을 적어 놓는데 예문을 적을 때는 말이지 문법적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적어 두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주의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적어두면 좋겠지. 물론 적어두는 방식은 말이지 학생들마다 다를 수가 있어.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목적이 되겠지. 그래서 아직까지도 학생들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방법을 조금씩 바꿔보도록 하자.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서 학생들의 실력이 한 단계 한 단계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거야. 노트를 정리한다는 것은 말이지 책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 너희가 천일문이라는 책을 공부를 한다면 천일문이라는 책은 다른 사람이 만든 거야. 하지만 천일문 노트는 너희가 만든 거야. 너희만의 천일문 책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이 제대로 노트 정리를 했다면 책 한 권을 완전히 제대로 마스터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학생들이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는데 이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되길 바랄게.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